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어쩌면 듣고 싶지 않은,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은퇴 자금 20억 원. 이 정도면 여생을 풍족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모두가 부러워하던 성공한 60대 변호사가 어떻게 월 500만 원의 생활에서 단숨에 월 100만 원짜리 삶으로 추락했는지 그 처참한 말로를 가감없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안일했던 생각에 경종을 울리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얼마를 모아야 하는가 라는 액수에만 골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억이면 될까? 아니야, 최소 20억은 있어야 해. 마치 정해진 답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착각일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20억이라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꿈같은 거액도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단순히 돈 관리를 못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걸까요? 부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당신의 소중한 은퇴 후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그 무서운 함정들을 미리 알고 철저히 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박 변호사, 가명입니다. 65의 박 변호사는 평생을 법조계에 몸담으며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성공한, 유능한 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고 은퇴 당시 그의 손에는 현금과 부동산을 합쳐 약 20억 원이라는 두둑한 자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자금에서 나오는 이자와 안정적인 임대 수입 등으로 월 500만 원 이상의 생활을 하며 그동안 바빠서 엄두도 내지 못했던 취미 활동과 느긋한 해외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그의 여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조금도 의심치 않았죠. 실제로 은퇴 초기 몇 년간 박 변호사는 계획대로였습니다. 평소 가보고 싶었던 고급 레스토랑에서 미식을 즐기고 한가로운 오후에는 지인들과 골프를 치며 담소를 나누고 1년에 몇 차례씩은 해외로 훌쩍 떠나 견문을 넓히는 등 그야말로 꿈에 그리던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 노력한 대가로구나. 그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 변호사에게 첫 번째 위기는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현역 시절의 높은 소득 수준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과거의 씀씀이를 크게 줄이지 못했던 것이죠. 마음 한구석에는 20억이나 있는데 이 정도쯤이야 뭘 하는 아니란 생각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크고 작은 경조사에는 두둑한 축의금을 건넸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에게는 용돈을 아낌없이 쥐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예전처럼 그가 먼저 지갑을 여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 생활비는 예상했던 500만 원을 훌쩍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아닌 이미 쌓아둔 자산을 조금씩 꺼내 쓰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현저히 부족했던 겁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의 자산은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지출이 예상보다 커지자 박 변호사의 마음속에는 스멀스멀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원금까지 다 까먹는 거 아니야? 하는 초조함이 그를 덮쳤습니다. 안 되겠다. 가만히 앉아서 돈이 줄어드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이 자산을 더 적극적으로 불려야겠다. 그는 마치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조급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솔깃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거 정말 대박 정보인데 상장만 되면 수십 배는 뛸 비상장 주식이 있습니다.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투자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지만 한방에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거액을 덜컥 투자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또 다른 지인이 소개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도 이건 안전하다 는 말만 믿고 뭉칫돈을 넣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였을지는 몰라도
냉정한 투자 전문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달콤한 수익을 안겨줄 것 같았던 비상장 주식은 상장은커녕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고, 안전하다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는 알고 보니 교묘하게 설계된 사기극이었습니다. 투자금은 거의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억 원의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내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박 변호사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연이은 투자 실패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그의 건강마저 급격히 악화시켰습니다. 평소 조금씩 있던 고혈압과 당뇨는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심혈관 질환으로 응급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실손보험에 가입해두었지만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들과 생각지도 못했던 간병비 등으로 예상치 못한 목돈이 계속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건강 악화는 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었습니다. 노후 의료비에 대한 안일했던 생각과 부족했던 준비가 매서운 현실로 닥쳐온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연이은 투자 실패와 통제되지 않는 생활비 지출,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의료비 부담은 박 변호사의 20억 자산을 불과 몇 년 만에 거의 바닥까지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그의 자부심이었던 강남의 고급 아파트마저 처분하여 밀린 빚을 갚고 지금은 도시 외곽의 작은 월세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현재 그는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연금과 그동안 부었던 약간의 국민연금을 합쳐 월 100만 원 남짓한 돈으로 겨우겨우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동료 변호사들과 어울리던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는커녕 하루 세 끼를 챙겨 먹는 것조차 버거운 현실입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한때의 자신감과 여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깊은 후회와 절망감만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차마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어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려고 그 고생을 했단 말인가. 그의 처절한 독백이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또 다른 안타까운 사례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을 건실하게 운영하다 은퇴한 김 사장님 역시 가명입니다. 68배 김 사장님은 은퇴 당시 약 15억 원의 꽤 많은 자산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슬하에 이남일녀, 자식 농사 하나는 정말 잘 지었다고 늘 자부해왔습니다. 은퇴 후 자녀들이 아버지 사업 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아빠 집 사는데 조금만 보태주세요. 하며 손을 벌릴 때마다 김 사장님은 그래, 내가 능력이 되는데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선뜻 거액을 지원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부모된 도리인 것처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녀들이 벌인 사업은 연이어 실패로 돌아갔고 빌려준 돈은 이런저런 핑계 속에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결국 김 사장님의 노후 자금 상당 부분이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결국 김 사장님은 자녀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미리 물려준 꼴이 되었고 정작 자신의 노후는 빈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게 되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을 내주었던 자녀들이 각자의 생활이 어렵다는 핑계로 부모 부양을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올인했던 것이 내 인생 가장 큰 실수였다. 김 사장님은 뒤늦게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이미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자금 관리에 있어서 가족 리스크, 특히 자녀와의 금전 관계 설정 실패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돈 문제가 관계마저 망가뜨리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박 변호사님과 김 사장님 두 분 모두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비극적인 몰락을 경험하게 된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자산 규모에 대한 맹신과 현금 흐름, 관리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20억이나 있으니까 괜찮아. 15억이면 충분하지. 이런 생각들이 문제입니다. 단순히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보다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 가 은퇴 후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산의 총액보다는 매월 꾸준히 예측 가능하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현실적인 월 생활비를 미리 책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원인은 검증되지 않은 고위험 투자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박 변호사님의 경우 줄어드는 자산에 대한 조급함과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이 한 방을 노리는 위험한 심리로 이어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퇴 자금은 공격적으로 불리는 것보다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젊을 때야 투자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서 만회할 시간과 기회가 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치명적인 투자 실패가 곧바로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 방에 만회하겠다. 거나 남들은 이걸로 대박 났다더라. 는 식의 생각은 파멸을 부르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분야, 원금 손실 위험이 지나치게 큰 상품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며 설령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더라도 한 사람의 말만 믿지 말고 여러 곳에서 교차 검증하는 신중함이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간과해서는 안 될 원인은 바로 가족 리스크와 건강 리스크에 대한 안일한 대비입니다. 김 사장님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미 다 성장한 성인 자녀에 대한 무분별하고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은 소중한 노후 자금을 밑빠진 독처럼 고갈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모로서 돕고 싶은 마음이야 인지상정이지만 그 전에 본인의 노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었는지부터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때로는 매정하게 보일지라도 분명하게 선을 긋고 본인의 노후를 최우선으로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박 변호사님처럼 예상치 못한 질병과 그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 지출은 아무리 튼튼하게 짜놓은 재정 계획이라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의료비 확보, 예를 들어 실손보험이나 주요 질병에 대한 간병보험 등을 미리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 그리고 평소 꾸준한 건강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필수 준비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암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대비책은 바로 은퇴 자금, 인출 전략 및 생활비 예산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20억 있으니 매달 500씩 써도 30년은 넘게 쓰겠네. 이런 단순 계산은 매우 위험합니다. 물가 상승률, 예상치 못한 지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4% 룰과 같은 합리적인 인출 전략을 권합니다. 이는 연간 인출액이 총 은퇴 자산의 34%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야 원금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퇴 후 예상되는 모든 고정 지출 주거비, 각종 공과금, 보험료 등과 변동 지출 식비, 여가 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아주 꼼꼼하게 항목별로 산출하여 월별, 연간 예산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마치 기업이 예산을 짜듯이 말이죠. 그리고 가계부를 작성하는 습관 등을 통해 실제 지출 내역을 꾸준히 추적하고 만약 예산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달 예산을 조정하는 자기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대비책은 은퇴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안전자산 중심의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은퇴 자금 운용의 제일 목표는 고수익을 통한 자산 증식이 아니라 소중한 원금의 보존과 매월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에 맞춰져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 예금, 신용도가 높은 우량 채권,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는 배당주, 평생 월급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즉시 연금 상품, 그리고 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등과 같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예측 가능한 꾸준한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체 자산 중에서 주식이나 펀드 같은 고위험 투자의 비중은 본인의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최소화해야 하며 어떤 투자 결정을 내리든 반드시 해당 분야에 신뢰할 만한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되 그 조언을 맹신하기보다는 스스로도 공부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결국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대비책은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건강 리스크와 가족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현재 가입되어 있는 각종 건강보험실손 의료보험, 암보험, 뇌심장 질환보험 등의 보장 내용을 아주 세세하게 점검하고 만약 보장 기간이 짧거나 보장 금액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은퇴 전에 미리 보완해야 합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간병보험 또는 간병비 특약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명확한 한도와 조건을 처음부터 설정하고 이것이 단순한 증여인지 아니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할 대여인지 그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자녀들이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은퇴 후의 재정계획, 생활방식, 각자의 역할 등에 대해 충분히 솔직하게 소통하고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돈 문제로 인한 부부 갈등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노후의 불행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박 변호사님과 김 사장님의 이야기가 어쩌면 너무 극단적인 사례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니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는 평생 전문가로 살아왔으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많으니까 문제없어. 하는 식의 아니란 자만심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젊었을 때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변수와 예기치 못한 도전들로 가득합니다. 오직 철저하고 냉정한 준비와 끊임없는 계획만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과연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만약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은퇴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냉철하게 점검하고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실행에 옮기십시오. 은퇴 자금 20억 원이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현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고 끔찍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길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러한 비극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장에 찍힌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혹시라도 막연한 낙관론에 빠져 계셨던 분들에게는 차가운 경종을 울리고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은퇴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막연한 희망보다는 철저한 현실 인식이 우리를 더 안전한 미래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잘 준비된 노후는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현명하게 준비하셔서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은퇴 생활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